매수 타점을 잡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주기님 보고 따라서 한 종목 네. 플러스 10%까지 갔다가 네. 지금 또 떨어져서 플러스 2% 됐거든요. 네.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저희가 그 은비님이 약간 그 단타에 그 도박의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 2%든 뭐 원래 올라갈 때 줬다 뺐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버려야만 좀 수익을 크게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은 한번 들고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주기님 항상 크게 하락하시는 날 매수를 많이 하던데 매수 타점을 잡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종가에 매수를 하거든요. 장막판에. 보통 이제 종가라고 하면 3시에서 뭐 한 3시 20분 동시호가 이 사이에 이제 주로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종가 베팅은 보통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보통 뭐 시간외라든지 종가에 매수하는 이유가 그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단타가 아니더라도 종가에 매수를 하면 되게 좋은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해요. 종가에 매수하면 생각보다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날 밤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 참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사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이 좀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매수에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매수에 몰린다라는 건 그만큼 가격이 되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사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은 장 초반에는 안 팔아요. 왜냐면 내가 이 종목 매도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장이 열려 있으니까 장 막판에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희망 때문에 계속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문이 닫히기 전 3시 30분, 20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이때 뭔가 시장은 다음날 또 열리지만 뭔가 사람들 기분상 여기가 뭔가 닫힌다라는 이런 심리를 받게 되거든요, 영향을. 그래서 매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통 장막판에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종목을 매도할 생각이라면.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 이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세력들이 일부러 이 장막판에 겁을 주거든요.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3시 20분에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확 밀어버리면 여기서 겁을 먹거든요. 겁을 먹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호가창 보고 있다가 쫄아서 그냥 확 그냥 굴러방이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매도를 딱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가격이 빠져요. 근데 저처럼 뭐 스윙이나 중장기를 한다라고 하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가에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개미 털기도 여기서 많이 나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팔까 말까 이 종목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 밀어버리면 무서워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 현물 투자는 저가 매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절 물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개미 털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차트에서 특징 같은 것이 있어요? 있죠. 보통 이제 그 혹시 은비님 이평선이라고 아세요? 이동평균선이요? 네, 맞아요. 이동평균선이 이제 보통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동평균선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반대로 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먼저 빠지고 이동평균선은 뒤늦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와 개목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과 주가는 개와 개목줄의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 이동평균선으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떨어져도 이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다시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랑 이 주가가 많이 이격이 발생되잖아요. 이격이 크게 발생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하는 게 괜찮고,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랑 주가가 많이 괴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붙으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단기 이동평균상 5일, 10일, 20일선과 주가의 그런 이격을 봐요. 보통 1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과도하게 좀 빠졌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을 과하게 이탈시킬 정도로 투매가 나오면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저는 가격 싸게 사는 걸 키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막판에 관심 있던 종목을 장막판에 사거나 아니면 금요일도 괜찮아요. 금요일 오후 3시 막 이럴 때 사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뭐 추석이나 설처럼 긴 연휴가 있잖아요. 그럼 긴 연휴가 시작되는 날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때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되고 저는 여기가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뭐 어차피 빚을 내서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타가 아니잖아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달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죠. 싸게 사는 시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리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네. 그때 막 던지는데 오히려 그때 막 매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은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빨리 끝을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좀 느긋하게 그런 사람들 걸 어떻게 보면 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주의사항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변동성이 있고 강했던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변동성이 있는 종목 안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봐야,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게 빠질 때 있잖아요. 빠질 때 이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빠지면 오히려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뜨리면서 빠졌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설사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래량 없이 좀 많이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 그냥 가격이 싸다라고 샀다가 거기가 이제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또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업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님. 네.